자, 오늘은 울트라 차트를 활용해서 이제 매매도 하시고 이제 공부도 하고 계신 저희 회원님이신 음양우행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이제 한 10년 이상 해왔었기 때문에 수익률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해외 선물이라는 것도 알게 돼서 이제 매매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저희가 이제 음양우행님이 보내주신 매매일지가 있어서 매매일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65만 4천 원 가량이 지금 수익 중인 걸로. 이때 그러면 마이크로로 65만 원이면 스탠다드 기준으로 거의 600만 원대 600만 원대. 네. 이 스윙을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스윙은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차트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익폭에 거의 근접했어요. 사람이 심장이 쫄리죠? 이때 팔면 안 됩니다. 이때 팔면 지는 거예요. 정말 하남자. 스윙 매매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네. 요것도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로 이제 매매를 하셔서 수익 인증 같은데 이거는 예. 이제 어떻게 일봉 차트를 보고서 하신 건가요, 이거는? 이거 나사인 것 같은데? 또, 네, 맞습니다. 이거 일봉 차트도 보고요. 이거 보니까 나스닥 그 온봉 장기선이 있는 위치 같은데. 예. 장기선이 있는 곳에 이제 그 미리 매도로 계약을 걸어놨던 거죠. 아, 미리 걸어두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때는 제가 수익이 났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네. 그럼 이때 장기선을 보고서 미리 걸어두신 거예요? 아니면 뭐 일봉상 차트를 보고서 걸어두신 거예요? 일봉에서 이제 이평선도 확인을 했었고. 아, 이평선 위치와 지금 이제 분봉상 장기선 위치가 거의 교차 부근이라? 예, 맞습니다. 그런 자리가 확실히 확률이 높죠. 네. 이제 스윙을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진입을 했는데 진입을 하고 이제 뭐 가격을 다 설정해 놓죠. 손절, 수익 설정을 해 놓고 어떨 때는 내가 뭐 다른 일을 보다가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톡이 와요. 뭐 어디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수익 난 거죠. 그럼 나 깜짝 놀라서 이게 좋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약간 골든 서퍼님 많이 있는데? 골든 서퍼님도 그냥 걸어두시고서 문제 왔네? 체결됐네? 막 이러시거든요. 좋아요. 그럼 이제 회원님께서는 진입이 이미 되신 상태에서 체결이 됐을 때 네. 뭐 이제 그 목표가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뭐 다른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계속 차트를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하시는지. 일단은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요. 뭐 이제 일을 이제 병행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매매를. 네, 매매를 그때는 이제 뭐 귀로 방송 들으면서 이제 진입 걸어 놓죠. 그러고 나서 뭐 차트를 볼 수 없으면은 짧게 수익률을 조금 가져가는 편이고 데이 트레이딩 경우에 스윙인 경우에는 이제 수익 매물대에 가격만 걸어 놓고 이제 거의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너무 자주 보면은 심리가 좀 흔들리는 경향이 많죠. 네, 맞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80틱 이제 5일 수익을 낼 것을 뭐 40틱에 끊어버린 경우도 많고. 맞아. 네, 40틱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그 진입가에 왔을 때 그냥 이제 탈출해버린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은 목표했던 가격까지 가더라.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경험치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경험치가 없으면은 불가능한 게, 왜냐면 이게 해외 선물이 한 계약이더라도 진입을 했을 때 변수성이 많을 때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순식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안 보고서 청산 기준을 딱 정해놓고서 여기까지 무조건 가겠다. 안 가면 손절 라인도 딱 정해놓고 그거를 하는 게 사실 경험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회원님께서 이제 카페 매매 복귀도 이제 거의 매일 올려주시고 계신데 그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매매 복귀 하는 그런 게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주식도 오래 했었고 하기 때문에 주식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도 매매 복귀를 계속 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시작했을 때도 매매 복귀를 매일 했습니다. 이제 거래를 하는 동안 매일 매매 복귀를 했었고, 이게 이상하게도 이제 매매 복귀를 안 하고 조금 태만해질 때는 그때 손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렇게 해서 매매 복귀가 이제 많이 중요하다는 걸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게 매매하고 있고요. 꼭 손실 나기 전에 내가 자만에 빠져서 며칠 연수익을 냈을 때 나 이제 세상을 다 가졌어. 굳이 매매 복귀 할 필요가 있나 이제? 왜 해? 그런 거? 막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망상에 빠질 때 그때 한 번 더 이제 내 매매를 돌아보고 이제 매매 복귀를 꼭 하는 것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 구독, 좋아요.
그럼 보니까 이제 MTS로도 이제 매매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제 모바일 핸드폰으로. 네네. 밖에 있을 때도 컴퓨터 말고도 이제 매매를 많이 활발하게 하시나 봐요. 진입자리가 보이시면. 아, 그렇죠. 진입자리가 확실히 보이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지금 84.5불이 주요 매물대였을 겁니다. 5일 매물대. 네, 5일 매물대였고, 출장 중인 관계지만은 이제 MTS를 통해서 이제 과감하게 선진입한 걸 생각하고 10틱 정도 이제 40에 걸어서 이제 체결된 다음에 보지 않고 수익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바일로 볼 때는 이제 보조지표를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 네. 그럼 이제 거의 이평선이나 그런 네.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과거 지지저항 매물대 큰 맥점을 보고서 들어가시나요? 지지저항 매물대도 이제 관여를 하고요. 주로 보는 것은 이평선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이평선. 일봉상 이평선. 네, 그렇죠. 이평선이 특히나 21선과 뭐 11선, 뭐냐면 교차 부근이라든가. 교차 지점이라든가. 네. 그런 라인들이 굉장히 승률이 높죠. 아,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 스윙을 잘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평선이나 캔들 해석 이런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그만큼 이제 중요한 매매니까. 네. 그래서 저도 회원님들한테 많이 설명드리는 게 뭐 울트라 차트든 미니 차트든 기법 공부도 중요한데 제일 처음으로는 이제 캔들이라든지 이평선, 일봉 분석, 주봉 분석 네. 그런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지 결국에는 크게 기본기를 다져서 성장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본기를 굉장히 다지시니까 이제 스윙 매매도 수월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회원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확고한 매매 기준이나 원칙을 잘 정하신 것 같은데 고래까지 많이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저는 이제 주식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 없이는 해외 선물을 했을 때 그게 대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을 위주로 했고요. 공부를 한 2개월 정도는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이게 쉬는 시간, 화장실 가서 핸드폰 보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실투부터 안 하시고 공부부터 하신 거네? 네, 맞습니다. 네. 실투 이전에 가장 이제 선행된 것이 공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 투자를 시작을 했고, 모의 투자와 함께 누적 수익이 나는 것을 보면서 실투를 넘어간 케이스가 되겠죠. 계속 이제 처음 오시는 회원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그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밟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보통은 매매부터 실투부터 하시고 깨지고 공부해야겠다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처음에 제가 이제 2018년에 처음에 접했을 때는 이게 대여 같은 경우 이제 업체를 통해서 이제 계좌를 터서 한 경우에 금액이 이제 예수금이라고 하죠. 증거금 자체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작죠. 이제, 말도 안 되게 작죠. 예, 쉽게 봐가지고 이제 실투를 했다가 그게 된 경험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쉽게 볼 것은 아니구나. 이제 주식을 했던 것보다는 레버리지도 훨씬 크고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커서 이제 주식을 할 때와는 또 마인드가 다르고 좀 더 섬세하게 이제 진입 가격이라던가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일단은 선행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해외 선물을 시작할 때는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님들마다 그날 이제 매매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매매 기준은 이제 기법, 기술 네네, 이런 그렇죠. 것들이고 원칙은 이제 좀 다른 거죠. 기술과는 다른 그날에 내가 하루 매매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할 것이냐, 네. 손절 원칙을 어떻게 잡고 할 것이냐 그런 네. 이제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그 회원님만의 그 매매 원칙이 있나요? 되도록이면은 하루에 이제 1회 매매로 이제 완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한 번 진입, 네, 한 번 진입. 정확한 네, 자리에서만. 그렇죠. 왜냐면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많이 당해본 것도 있고,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내가 생각했을 때 유리한 지점에서 한 1회만 대응을 하더라도, 네, 그것이 수익으로 연결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것이죠. 이제 그 좋은 지점을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기다리는 게 되겠고요. 또 진입한 뷰가 틀리더라도 이때는 칼같이 이제 손절을 한다. 세 번째 원칙으로 정했고, 네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지를 꾸준히 써가지고 매매 일지. 예, 그렇죠. 매매 일지 꾸준히 써가지고 내 이제 심리도 조정하면서 이것을 남에게 떳떳하게 이제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근거가 있는 매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제 매매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 진입 근거라는 게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든 간에 누가 옆에 사람한테 설명해 줬을 때 명확한 진입 근거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손절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청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진입했을 때도 마찬가지. 예. 그 그렇죠. 명확한 근거가 정말 중요하죠. 네. 그럼 이제 해외 선물 하실 때 그럼 보통 몇 계약 정도 운용하시나요, 요새는? 지금은 다계약을 함부로 했다가 그렇게 당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다계약했다가 크게 손절하고 막 그런 경우. 네, 맞습니다. 물타기 하고, 뭐 이제 자기 합리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손절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내 천금 같은 돈이 한순간에 그 녹아버리는 걸 느낄 수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렇죠. 경험이 되죠. 네, 사막이 신기루처럼.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가장 또 조심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제 주로 한 계약을 스탠다드 한 계약. 네, 스탠다드 한 계약으로 보시면 되겠고, 정 내가 다른 그 뭐 진입 지점이 보인다 했을 때는 다른 그 모의 계좌를 가지고 진입해보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창기 때 실투할 때 모의 투자 HTS랑 같이 틀어놓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실투로는 한 계약을 들어가면은 모의 투자 계좌로는 막 3계약, 5계약을 운용을 해서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한 계약으로는 청산가를 길게 잡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네, 왜냐면 맞죠.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내가 진입했다가 가격이 다시 떨어질 수도 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계약으로는 보통 이제 1차 청산에 털어버리고 똑같은 자리에 들어갔던 모의 투자 계좌는 분할 청산으로 막 더 홀딩해서 네. 분할 청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해서 다계약에 대한 연습을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네, 맞습니다.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이게 꾸준한 어떤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는 한 계약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익비를 내가 지금 정확하게 지켰는가, 아니면 타점에 있어서 내가 너무 성급한 진입을 하진 않았었나, 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제 복기를 해보고 데이터 내기 위해서는 한 계약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저도 아직은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직은 한 계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 누적 수익을 내는 경험이랑 승률이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진입했던 자리에 대한 매일 복귀하는 거.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한 계약으로 누적 수익이 나오고 누적 승률이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금액이 올라가는 건 사실 계약수 차이죠. 그건.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모의 투자를 계속 했어요. 한 계약으로 하고, 세 계약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실매매하고 이제 그 주문을 같이 넣어도 어떤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연습이 많이 된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의 투자를 항상 이제 많이 연습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실매매로 연결을 해 갈 수 있고, 실매매는 그래도 이제 모의 계좌를 3개 한다면 이제 한 계약으로 줄여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 그럼 모의 투자 하실 때도 실투랑 기준을 똑같이 잡으신 거예요? 뭐 청산 기준이라든지 손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확실히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내 돈이 들어갔을 때 네. 진입하는 기준이나 손절 기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지켰을 때 그게 이제 확실히 연습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회원님께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하시겠지만 주로 내가 많이 매매하는 종목이 있나요? 주로 매매하는 종목은 나스닥, 오일, 골드 이렇게 3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오일, 골드 세 종목? 나스닥, 오일, 골드. 그럼 세 종목을 동시에 다 하시려면은 네. 이제 미리 진입가를 걸어놓고 먼저 오는 거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날 다르신 거예요? 주로 하시는 종목이? 일봉을 봤을 때 그럼 주요 매물대라든가 주요 이제 이평선에서 미리 와서 닿을 것 같은 종목부터 먼저 올 것 같은 종목부터. 네, 집중을 하는 편이죠. 하루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종목을 보면은 그래서 먼저 매물대에 와서 이제 진입한 종목 한 종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많아야 2종목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매하실 때 가장 신뢰하는 지표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신뢰하는 지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격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죠. 가격 그 자체를 수치로 주요한 나타내는. 가격선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1분봉, 3분봉, 5분봉 이제 가격봉 그 자체 이제 뭐 힘의 색이라던가 그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로 보는 편이고,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은 제가 매수를 예상하는 지점이 오기 전에
이제 분봉상의 그 이전 봉이 음봉이 너무 강해버리면 이제 매수를 취소하고, 네. 그 이후의 흐름을 다시 이제 관찰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타점을 잡는 편이고요. 일봉하고 주봉상에서 이제 이평선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 생각을 해서 지지 저항과 이제 돌파 그런 매매 기법의 기준으로 잡기도 합니다. 주요 자리를 미리 파악을 해놓고 있지만 장에 따라서 이제 캔들의 색이라든지 네, 그냥 힘의 변동성을 보고서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신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거 매매가 짧은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만큼 그만큼 이제 마이너스도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동반이 되는데 네. 요거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무왕님도 수영 좋아하시잖아요. 저 수영 좋아해요. 네, 저도 이제 유산소 운동, 이제 수영, 이제 뭐 라이프 가드 자격증도 있고 해서 그래요? 수영도 좋아하고, 뭐 이제 스트레스 이제 해소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실천해봤을 때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었었던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내가 수익 났던 부분이나 뭐 이제 손실을 봤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리가 많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럴 때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네, 어떤 글을 쓰는 글을 겁니다. 쓰지? 내가 뭐 어떤 매매를 했고 이런 이제 일지를 써도 좋고, 뭐 아니면 다른 일기를 써봐도 좋고, 뭐 그런 관심사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것도 좋고, 일단은 내가 수익이든 손실이든 인정을 하는 마인드를 갖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해서 이제 클래식 음악도 듣는 편이고, 책도 보고, 뭐 좋아하는 여러 가지 활동, 모든 게 그런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이거는 하면서 매매가 잘 안 풀릴 때는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좀 이제 감정 컨트롤을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가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매매하다 보면 그 수익이나 손실에 대한 그런 이제 흔들리는 마음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죠. 인정하고 내가 이제 다음에 매매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리프레시하는 그런 맞아요. 그런 시간을 기간이 중요해요. 네. 그래도 저도 하다가 수익이 좀 나다가도 뭐 이제 뭐 매매가 꼬일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맨날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과감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회원님처럼. 네. 오늘은 내가 실수를 했다. 오늘은 매매를 잘못했다. 그럼 이제 실투를 꺼버리고 이제 매매를 끄고서 이제 밖으로 나가죠. 저 같은 경우. 네, 맞습니다. 그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인정을 못해서 멘징을 하고 오늘은 무조건 복구를 해야 된다. 난 네. 질 사람이 아니다. 네, 맞죠. 그렇게 오기를 부리다가 이제 다 날아가는 경우가 많죠. 네, 예. 야간에 이제 그 걷기 하러 이제 밖에 나가면은 종종 보이거든요. 저분 오늘 수익 나셨구나. 저분 표정이 안 좋으시네. 저분은 오늘 오늘 좀- 수익 나신 분. 네, 저 아주머니는 또 오늘 좀 손실 좀 보셨구나.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하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죠. 약간 여담입니다. 매매 중독이신 것 같은데. 저도 항상 그럴 때 있었거든요. 항상 매매 중독에 걸려서 밖에 나가서 막 줄넘기를 하든 운동을 하는데 그날 포인트 내가 진입해서 잘 먹었으면 몇 포인트 몇 수익을 냈을지 그게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막 저는 예, 진짜요. 예. 그날 매매가 자꾸 머릿속에 차트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거의 그때 생각해서 좀 이거 심각한데?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좀 리프레시를 해줄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다. 네, 네. 그리고 확실히 그리고 이게 매매가 이제 집중력을 많이 요하는 만큼 체력이 안 따라주면은 그만큼 이제 집중력도 많이 틀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실수도 많이 생기고.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체력 관리도 잘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네, 네. 체력 관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음주 매매 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신데 안 되죠. 약간 맥주 한잔 하셨다고 기분이 좋아서 오늘 무조건 성공할 것 같다. 이렇게 아유. 음주 매매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저도 해봤거든요. 안 됩니다. 네. 혹시 음주 매매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음주 매매 안 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뭐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그럴 때는 하지 않는 게 맞죠. 네. 맞아요. 확실히 정신이 멀쩡할 때 해도 될까 말까인데 네, 그럼요. 정신이 흐트러질 때 하면 더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럼 이제 매매 복귀를 하시면서 실제로 내가 이제 매매를 한 데서 머니 향상이 되거나 도움이 많이 된 부분이 있나요? 느끼시기에? 제가 이제 매매를 했을 때
누적 수익을 좀 이제 꾸준히 3개월 정도 쌓아가다가 그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하루 만에 손실로 전환시킨 적이 있어요. 그 3개월치. 3개월치 수익을 하루 만에? 네. 이제 이후에 이제 곰곰이 쉬면서 생각을 해봤죠. 생각해 보니까 3개월 정도 이제 꾸준히 수익이 날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매일지를 매일매일 썼었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는 며칠 복귀하는 것도 미루고 딱 아마 그 시점일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손실을 크게 경험을 하고 나서 좀 꾸준하지 못했고 이제 태만하고. 그때 살짝 자만하신 것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3개월 네, 동안 수익을 내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수익에만 눈이 좀 멀어가지고 복귀도 안 하고 그랬었구나. 이러다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매매 중독에 빠질 수도 있구나.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매를 놓고 한 2주 동안 푹 쉬면서 이제 여유를 가졌던 시간이 있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내가 매매했던 내역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하게 글을 써보고 이제 올릴 수 있는 수단을 찾다가 카페에 이제 매매 일지를 올려보자는 취지로 그런 매매 복귀를 꾸준히 써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매매 복귀 올리시는 거 보면은 저도 느낀 건데,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 보는 건데, 네. 확실히 그 진입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게 명확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음양고객님이 왜 어떤 식으로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서 청산을 하셨는지 그게 이제 명확하게 자세히는 안 쓰셔도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나중에 내가 이제 매매 복귀한 것을 다시 봤을 때 매매를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 그걸 끊어낼 맞아요.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죠. 이제 장중에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매매가 끝나고 복귀를 하면서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네. 비슷한 장이 나왔을 때 또 실수하지 않고 또 이제 만약에 수익을 냈더라도 똑같은 장이 나왔을 때 잊어버리지 않고 똑같이 수익을 낼 수 예, 있는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구독, 좋아요. 이제 해외 선물에 대해서 이제 아직도 이제 발전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제 네.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해선인들의 꿈이죠. 그렇죠. 경제적 자유와. 선배님들 보면은 굉장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그렇죠. 해서 이제 굉장하신 분들 많죠.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네, 졸업하신 분들, 뭐 이제 트레이더 분들 많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은퇴 시간을 앞당겨가지고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해서 저 스스로 이렇게 돕는 걸 먼저 선행을 하고 이제 그런 이후에 경제적인 자유가 주어지면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에 꾸준히 환원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아, 멋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회원님께서 만약에 경제적 자유와 예를 들어 이제 이 정도 금액까지 벌면은 은퇴를 해도 되겠다, 일을 안 해도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막연한 금액이 있으실까요? 제도권에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율로 쳤을 때 평생 뭐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면은 그것이 내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한 것이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몇 억 정도. 저희는 명확한 걸 좋아해서 네. 대략 이 정도 벌면 몇 억 정도 벌면은 네. 은퇴하고 일 안 해도 되겠다. 예. 그런 금액. 부동산이나 네. 뭐 계좌 자산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나서 예금을 봤을 때 지금 뭐 이자율로 치면은 20억 정도가 현금으로 있을 때 은행에서 2%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이 이제 1년에 이자로 발생하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20억 싶네요. 정도? 네.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해봐야죠. 이제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 골드라든가 나스닥도 그렇고 이제 종목이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는 그만큼 이제 손절폭이라든가 그런 그 수익폭도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변동성에 네. 따라서 수익이 클 수도 있고 손절이 클 수도 있고 다르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임의적으로 뭐 계산해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미리 변동성이 얼만큼 나올지를 예상을 볼 수는 없죠.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뭐 어떤 연구를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아,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와줄지 미리 예상을 해보는 거. 변동성에 대한 이제 손절폭이나
그런 그 변동성에 인적폭의 따라서. 변화가 되는 그런. 근데 저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훈련 방식으로는, 제가 공부했던 방식으로는 네. 그 손절 기준이나 이런 거는 뭐 스윙일 때랑 데이 트레이딩일 때랑은 좀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데이 트레이딩 상에서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 변동성이 많이 크든 적든 간에 네. 그냥 해외선물이 이제 즉각 그 장을 보고서 미리 대응하는 전략에서 보면은 그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기준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승률은 나오는 것 같아요. 맞네요. 승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승률이 맞아요. 중요하고 이제 손익비, 네. 그러니까 누적 수익이죠. 네, 맞습니다. 승률이 좋더라도 이제 손익비가 안 맞으면 또 이제 누적 수익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맞아요. 네. 구독,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 음양오행님을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 오늘 인터뷰는 좀 어떠셨어요? 뭐 이제 불러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요,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오순도순 우리 회원들하고 이제 친목도 쌓고 이제 멘토님들과 이제 소통도 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울트라 차트를 활용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매매도 하시는 음양오행님을 모시고 이제 인터뷰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클릭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고든서퍼 아카데미 무학 멘토 음양오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